저는 프리드리히 바움입니다. 유럽연합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에너지와 배터리 기술 부문을 담당하는 박사죠. 30년간 이 분야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유럽의 리튬 배터리 표준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려는 이야기는 그 모든 권위와 확신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과연 물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가 정말 가능할까요? 전기분해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이런 기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과학적 허구라고 단언했던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제 30년 경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왜 그 순간 저는 박사 타이틀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1월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28개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한국에서 온 기술 발표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계 전해질 기반 차세대 2차 전지, 물 기반 배터리의 혁신. 저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정말 진지한 발표인가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물 기반 배터리라고요? 전기 분해를 모르는 건가요? 물은 1.23V에서 분해됩니다. 이건 중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비과학적인 주장에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기술 강국이라고 해도 물리법칙까지 바꿀 순 없어요. 프랑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움 박사님, 하지만 이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데이터요? 조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 순간 회의장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제게 귓속말을 했어요. 프리드리히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EU-과학기술위원회는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대표로 한국에 가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의 헛된 꿈을 깨워주러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팀장 한지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36세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젊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바움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지수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물 기반 배터리라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쇼 같은 기술은 그만하시죠. 그 순간 한지수 박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어요. 박사님, 데이터가 아닌 감정으로 판단하시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제가 36세 여성에게 과학이 뭔지 교육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실험실 설명회장에서 한지수 박사가 파워포인트를 켜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5분도 채 듣지 못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지수 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환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이 3.1V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의 전기분해 전위는 1.23V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물리법칙이라고요. 저는 테이블을 두드리며 계속했습니다.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온 제가 단언하건대 이런 기술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한지수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실험을 보시겠어요? 실험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저는 박사 타이틀을 반납하겠소. 그 말을 하고 나서야 회의실의 분위기가 얼마나 차가워졌는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제 모든 명예를 걸고 도전장을 낸 거였습니다.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한지수 박사가 투명한 용기에 물과 같은 액체를 넣고 배터리 셀을 담갔어요. 이게 저희가 개발한 수계 전해질입니다. 물 분자를 리튬 이온의 용매화층 안에 가둬서 자유로운 물 분자의 양을 줄였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말만으로는 안 되죠.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물속에 넣고 전압을 측정했어요. 제가 예상한 1.23V가 아니라 3.1V가 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뭔가 조작한 거 아닌가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두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배터리를 80도 고온에 노출시켰어요. 일반 리튬 배터리라면 폭발 위험이 있는 온도였죠.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급속 충전 테스트였어요. 10분 만에 80%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실험이 성공이었어요. 제가 30년간 불가능하다고 믿어온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수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3원계 공용 전해질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물 분자 간 수소 결합 네트워크를 깨뜨려서 물의 반응성을 억제한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험실을 빠져나와 호텔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과학 지식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간담회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정영수였어요. 30년 전 제가 독일에서 가르쳤던 한국인 제자였습니다. 교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영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수야,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저는 지금 한지수 박사의 지도교수예요. 이수계 배터리 기술의 초기 개념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기술에 관련되어 있다고? 정영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시나요? 30년 전에 교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요. 과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었어요. 당신이 가르친 과학이 여기서 꼽힌 겁니다, 교수님. 한지수 박사는 제가 키운 최고의 제자예요. 그리고 교수님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가르친 철학이 제가 부정하고 있는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었거든요. 셋째 날, 한지수 박사가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었어요. 왜 병원에 온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배터리의 진짜 의미를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우리는 신생아실로 갔습니다. 갑자기 정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모든 전력이 차단됐지만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저희 배터리가 백업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물 기반이라 폭발 위험이 없거든요. 병원 같은 곳에서는 안전성이 생명이에요. 저는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이 바로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에 달려 있었어요. 한지수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아기의 손을 잡았어요. 과학자로서의 모든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오만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독일로 돌아온 저는 즉시 EU 과학기술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8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계 배터리 기술은 에너지 산업에 있어 단순한 혁신이 아닙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고 계속했어요. 이건 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바움 박사님, 정말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네, 확신합니다. 제가 직접 모든 실험을 확인했습니다. 물 기반 전해질로 3.1V 구동, 고온 안전성, 급속 충전까지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날 회의에서 EU는 한국의 수계 배터리 기술을 공식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CNN, BBC, 로이터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다뤘어요. 유럽 최고 배터리 전문가가 인정한 한국의 물 기반 배터리 혁명.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바뀐 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로서 진실을 인정한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어요. 2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사과와 감사를 전하러 온 거였어요. 한지수 박사를 만난 순간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과학자라면 누구나 회의적일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데이터를 보지 않고 편견으로 판단했어요. 박사라는 타이틀보다 더 귀한 걸 배웠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그 주말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제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과학은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지금 여기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유럽에서도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국처럼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 저녁 한지수 박사와 정영수 교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의 진정한 힘은 지식이 아니라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6개월 후 유럽에서도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수계 배터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유럽 측 책임자가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기술의 전도사가 된 거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태극기를 보면서 다짐합니다. 진실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자고요. 그리고 과학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자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